9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은 검찰의 자체 개혁기구인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김도영 민변 부회장,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등 법조 시민단체 민간인사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은 미완의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두환 위원장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을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저는 개혁을 통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 법무검찰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검찰 제도와 실무에 관련된 부분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추진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두 개의 검찰개혁 조직이 검찰 안과 밖에서 명실상부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당하거나 어이없는 일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요즘 유행어로 실화냐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MB정권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아 씨가 오늘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실화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이 나라를 믿고 개그우먼 출신 연예인을 투사로 만든 현실에 당황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김미아 씨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성실히 조사받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사실은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다시 쓴다는 게 저로서는 몹시 괴롭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많은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배로서 이 자리에 기꺼이 서야 되겠다. 어제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배우 문성근 씨에 이어 김미아 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하 국정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댓글 공작을 일선에서 주도한 혐의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이 오늘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정원 여직원 문모 씨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이 문모 씨 영장 기각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국정원 여직원이었다는 문 씨, 혐의가 뭔가요? 네, 문 씨는 지난 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댓글부대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외곽팀 활동비 지급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 기밀 활동비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문서 위조의 횡령, 뭐 이렇게 혐의나 죄질이 아주 불량해 보이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왜 기각된 건가요? 네, 복합적이긴 한데요. 네. 가장 큰 이유로 문 씨가 빼돌린 금액을 전액 공탁했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했습니다. 공탁이요? 피해 금액 전액 공탁,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네, 범죄 피해액을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전부 맡겼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문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금액을 전부 법원에 냈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뭐 나랏돈 실컷 빼돌리고 나중에 발각되면은 뭐 그 돈 다시 배탈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공탁하면은 일단 어쨌든 구속은 면한다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법원은 문 씨가 빼돌린 금액이 수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그 중대성이 덜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네. 통상 경제 범죄에서는 피해액이 전액 보전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뭐 국정원은 댓글 공작이라는 뭐 M1 짓이나 하고 국정원 여직원은 그 와중에 공작 자금을 뭐 눈먼 돈으로 보고 빼돌리고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자 공탁하고 풀려나고 뭐 법이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씁쓸하고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 필로폰 투약에 대해 참담한 사과를 했는데요. 로인사이드 관련해서 함정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남지사 큰아들이죠. 뭐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에 얼음, 그러니까 마약하고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자 구한다. 뭐 이런 글 올렸다가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한테 지금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함정 수사가 아닌가요? 이런 거는? 예, 함정 수사 맞습니다. 네. 이제 경찰 용어를 빌리면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기법인데요. 네. 좀 뭐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보고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에게 이제 네. 일종의 명석을 깔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지사 아들의 경우에 비춰보면 일단 네. 뭐 성매매 여성과 마약을 할 기회를 찾고 있던 남지사 아들에게 여성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을 해서 네. 나랑 하자 뭐 이렇게 범죄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러 볼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 저질러자 어떻게 보면 부추긴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 합법적인 수사 기법입니다. 오히려 네. 이제 더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2009년에 서울 강북경찰서 한 경찰관이 네. 여관에 가서 이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에 네. 여관 주인이 이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니까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해서 처벌을 네.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여관 주인은 위법한 함정 수사라면서 행정 소송을 냈는데요. 네. 이 서울 행정법원은 이제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성매매 단속을 벌인 건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경찰이 이용주점 가서 술 먹고 이른바 2차 나가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현장에서 다 체포해도 이게 적법한 수사라는 건가요? 예,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실제 수사나 처벌의 경우에는 이제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네. 이른바 이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단순 범죄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도를 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관 주인이 우리는 성매매 여성을 이제 안 부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돈 줄 테니까 성매매 여성 불러라. 네. 왜 다른 데는 다 성매매 여성 불러주는데 여기는 왜 안 불러주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회유나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로 이제 위법한 수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기회 제공형 수사고 어느 선까지가 이제 위법한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가 되는지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마약이나 성매매, 조직 범죄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 함정 수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이제 경찰 입장입니다. 네. 뭐 이해는 가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좀 그래 보이고 유흥지점이나 이른바 안마 시술소 뭐 이런데 코에 걸면 코고래식으로 걸릴 수 있는데 업주들이 경찰에 쩔쩔매고 일부는 뭐 정기적으로 상납까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기는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어제 이어 오늘도 사기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저한테 1억 원을 뭐 주면은 뭐 이렇게 부풀려서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1억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애초에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거는 뭐 사기 아닌가요? 이런 경우. 그렇죠. 뭐 그런 경우라면 돈을 빌려갈 때 또는 투자를 받을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분명히 없었던 거니까 네.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뭐 이익금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다 날렸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사기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성공 여부랑은 큰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성공 여부랑은 투자라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지금 돈을 빌려가는 시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지만 그때 돼서 어떻게든 되겠지. 까짓 거 뭐 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돈을 떼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준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경우의 수를 뭐 따져서 대처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통상 비슷한가요? 뭐 일단은 나중에 민사 문제로 갈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든 투자를 하든 대여하든 차용증을 쓴다든가 네. 또는 뭐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든가 약속어음을 만든다든가 하는 기초적인 작업은 반드시 잘 해두어야 됩니다. 그걸 네. 다 해놓고도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기본을 일단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투자한 경우에는 기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제가 보기엔 민사적으로 돈 갚아줘야 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본인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네. 내가 갚기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는 법원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데 안 빠지는 게 좋겠지만 빠졌을 때 혹시라도 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뭐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전적 조치는 다 취했다고 치고 네. 사후적 조치로 사실 가장 유효적절한 것은 당연히 형사 고소입니다.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못 갚고 있을 정도 상황이 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신병에 대한 압박입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판결 선고할 때 판사가 나를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입장이 바뀌어서 기일을 더 달라 사정을 하기도 하고 뭐 약속어음을 하나 써주겠다고도 하고 또는 보증인을 세우겠다고도 하고 이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적정한 보증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흔히 하는 실수가 약속만 믿고 고소를 취소해 주는 겁니다. 아.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는데요. 네. 나중에 돈 안 갚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태도가 바뀌지요. 돈 안 갚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뭐 약속 어음 같은 거를 받아 놓더라도 뭐 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희 흔히 하는 얘기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으면 고소 취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상황까지 안 몰리는 게 제일 뭐 좋은 것 같은데 몰렸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의 판결 사기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재벌들만 참여하는 은밀한 사모펀드가 있다.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이 날 거다. 이런 말을 듣고 통 크게 46억 2,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합니다. 투자하라 부추긴 사람은 방송가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작가 박모 씨. 투자한 사람은 얼굴만 봐도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하지만 재벌들만 안다는 사모펀드는 존재하지도 않는 펀드였고 박 씨는 이외에도 황신의 브랜드 속옷 론칭한다 이런 식으로 6건의 사기 행각을 통해 무려 154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1심에선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선 형량이 2년 더 늘어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모펀드 등으로 154억 원을 편취해 범행이 무겁다. 피해자 일부는
가족 해체 위기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양형 사유입니다. 속이자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데야 이길 장사가 없고 박 씨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속을 만하니 속았을 터이지만 남승환 변호사 말대로 그게 뭐든 저 사람이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너무 맥없이 사기당하는 꼴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온라인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 청원 활동을 하는 등 각종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들을 SNS를 통해 200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오늘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내일 오후 변호사회관에서 청탁금지법의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엽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 경과와 개선 방안 및 주요 쟁점과 평가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안상의에서 1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최근 기업 관련 주요 사례, 국선 대리인 제도 등을 소개하고 기업인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9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